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학원 자평진전 연구 학원인데요. 우선 논정관을 보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격국론의 그 기본 텍스트에서도 강론으로 들어가 있는데, 우리가 전통 격국론하고 또 다른 이론 체계에도 반드시 공부를 해야 되고요. 주보 이론도 또 공부를 하시면 훨씬 더 그 사주팔자를 보는 그 안목을 더 넓고 깊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격국을 나누면 선신격, 사길신이죠. 그 다음에 악신격, 사흉신 이렇게 나눌 수 있고, 그 격국 이 명칭은 사실은 그 명칭 자체로 의미는 없다. 다만 의미는 없다고 해도 좀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십신의 그 본이라는 거 있죠. 본이. 그래서 이것은 선신은 생호로 잘 쓰면 되고, 악신격은 재화로서 잘 다스려서 쓰면 되는 건데, 그래서 선신격은 파괴만 되지 않으면 무난하게 활용하고, 그 격이 의미하는 그런 어떤 방향 이런 것들을 체현되면서 살아가는 거죠. 악신격은 재화로서 그 흉성을 다스리는데 항상 불안한 상태죠. 그래서 그 재화가 불발되는 어떤 대운 유년이 오면 그 십신 본이상의 그 악신의 흉성이 드러나기 쉽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재화를 한다고 해도 항상 그 순탄하다고 볼 수는 없죠. 예를 들어서 식상으로 칠살을 재화를 하는데, 식상이나 칠살이나 모두 내 흉신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안 좋은 어떤 그 흉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틈만 나면 그 흉성이 발휘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재화가 된다고 해도 순탄하다, 좋은 운이다, 뭐 그런 건 아니잖아요. 이 지금 챕터에서는 정관격을 설명하는 내용과 뒤에 정관취운이라고 하는 부분까지 같이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종합적으로 정관격에 대해서 요약해 놓은 그런 것까지 같이 세 개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 그 강의 시간당 세 가지를 다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아마 좀 어려울 것 같긴 합니다. 정관은 칠살과 다른 점은 있지만 신을 극하는 것이니 결국은 일신이 그것에 제어를 당하는 것인데, 왜 형충파일을 지극히거리면서 그렇게 존중하는가, 이런 건 읽어보시면 되고, 정관은 어떻든 그 존귀한 그런 글자의 대명사죠. 정관은 길신인데 주의 부분이죠. 비록 정관과 칠살은 본질적으로 구별이 있지만 마찬가지인 점은 내 몸을 극하는 것이니 사람들은 관에 제약을 받는 것이다. 하여튼 정관은 형충파해를 당하면 안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대전제잖아요. 대전제. 근데 뒤에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정관이
인사신 사명으로 손상당하고 있는 설상공 명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전제에 어긋나죠. 그러다 보니까 자평진전 뭐 이런 명학 책에서 인사신 뭐 사명을 가지고 있는 팔자 중에서 대귀한 팔자가 많다. 뭐 영마 뭐 이런 것들을 같이 관 이런 것들을 같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 특수하게 그 귀를 발휘한 그런 어떤 형태다 이런 식으로 또 넘어가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건 사실은 바람직하지 않죠. 그건 그 부분에 설명을 하기로 하고요. 정관은 선신인데 아까 말씀드린 보나 호유죠. 그래서 정관은 선신으로 보나 호유를 하면 금상첨화죠. 뭐 재성, 인성 이런 거잖아요. 근데 식상은 정관을 극하기 때문에 식상하고는 안 맞는 어떤 그 세트죠. 반대로 칠살 같은 경우는 그 악신, 흉신이기 때문에 재화하죠, 재화. 재화하는 경우에도 당연히 선신으로 재화를 해야 더 그 재화 효과가 크죠. 뭐 식상, 제살, 이런 거. 식신제살이죠, 원래는. 그 다음에 상관은 제살이라고 하기도 하고, 뭐 가살이라고 하기도 하죠. 그 다음 악신으로 악신을 제압하니까 더 좋지 않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어쨌든 그 흉의를 항상 품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보다는 선신으로 제어하는 게 좋다. 그 다음에가 이제 악신으로 제어하는 것. 이게 뭐 합살이랄지, 뭐 가살이랄지, 뭐 이런 것들이죠. 뭐 적살도 적살. 대적하다. 적살. 이것은 비겁으로서 살의 공신, 공자가 이 공자가 아니죠. 공신. 여기에 대적하는 그런 경우도 해당이 되는데, 어쨌든 그 선신의 재화가 더 좋다. 서다구 선생이 말하는 것을 참고만 하시고요. 읽어보시면 다 내용은 아시는 겁니다. 지금 서다구 선생이 말하는 것은 내 몸에 상해를 입히는, 그래서 그런 것들 항상 굉장히 그 앞에 두고 논하고 있죠. 설명할 때. 그런데 이건 좀 본말이 전도된 겁니다. 격국론은 어떤 그 팔자의 전체의 그 형국을 보고 그 형국의 8가지 격, 뭐 건록이나 월급까지 하면 10가지라고 하는데 그런 형상에서 어떤 글자들을 갖추고 있어야 그런 그 팔자 전체의 그 형세를 다스려서 내가 쓸 수 있는가를 먼저 보는 것이죠. 그래서 그 격국이 필요로 하는 글자, 가자, 골격 이런 것들이 먼저 구비되어 있는가를 먼저 보는 거죠. 신강약은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구비하고 있는지를 보고 구비를 했는데 구비한 결과를 보니 내 몸이 약한 팔자 구조인데 더 약하게 한달지 뭐 이런 것들은 그 레벨을 떨어뜨리는 어떤 그런 요소로 판단하면 된다. 근데 뭐 극설교과 이런 것들이 해당되겠는데 그런 것들은 이 팔자의 어떤 그 레벨의 문제. 그래서 그런 것들 레벨도 보강하고 그러니까 신의 상태도 보강하고 팔자도 전체를
뭐 다스리거나 해서 내가 쓸 수 있게 하는 일거양득의 글자를 찾아내는 것. 이런 게 사실 격국론의 핵심이죠. 그래서 신약한 정관격이면 일거양득이면 인성을 쓰는 것이고 인성이나 비겁. 그다음에 신강한 정관격이면 인성보다는 재를 쓰는 것이고 뭐 이런 거잖아요. 설하구 선생이 정관과 칠살은 뭐 대동소이하다 이렇게 하는데 이런 것들 엄격히 말하면 좀 잘못된 표현이죠. 당연히 다른 거죠. 하나는 선이고 하나는 악한 것이다. 읽어보시고요. 정관은 형충파를 꺼린다. 재성과 인성이 같이 투출한 경우가 있는데 그것이 서로 장애가 되지 않고 있다면 두 개를 같이 쓸 수 있어서 더 좋다. 원령 정관이 형충파를 꺼리면 아래가 위를 범한 거다. 그런데 격국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격이든 간에 격국이든 간에 일단 이루어졌다 하면 그 명칭에 불문하고 모두 관귀, 재부를 얻을 수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성격만 되면 되는 거죠. 귀명은 우리가 귀한 명조다라고 귀명은 전체적으로 통칭하는 것일 뿐이며 그 안에서 고저 레벨의 구분이 있다. 정관격인데 재인이 같이 투출하면 관봉 재생과 관성 배인의 두 종류의 성격 유형이 있게 되는데 재인이 서로 다투지만 않으면 대귀격이다. 지금 설상공이 나왔죠. 갑신, 임신, 을사, 무인. 이건 무토는 재성이고요. 임수는 인성, 그다음에 갑은 비견이죠. 문제는 연해자표에서 이게 연주가 갑자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갑자년. 이걸 주보를 취해 본다면 격신은 경금. 이건 뭐 지금 인사신 3형이 있긴 한데 사신 합이 있어서 해소된다고 볼 수도 있죠. 천간에 임수가 투간에 있어서 사신 합이 이루어져서 인사형을 해소할 수 있다고 보는데 문제는 또 무토가 투간에 있어서 임수를 극할 수 있죠. 또 간목이 있어서 임수를 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는 지금 인사신 3형을 일정 부분 해소를 할 수 있지만 재성과 인성이 지금 사실은 서로 좋은 관계는 아니잖아요. 주보를 보면 격신은 경금이 제일 무탈하죠. 무탈. 연지에 신이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경금을 보호하는 것은 무토가 되겠고요. 그런데 가신이 지금 신이 가신인데 원궁에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혹시 가신이 온다면 을목이나 정화로서 쓸 수밖에 없는데 이 두 가지 글자는 없는 거죠. 이렇게 연해자평대로 바꿔놓고 오면 갑자, 임신, 을사, 무인. 격신은 신자, 수국이 있습니다. 사신합이 있고요. 그래서 개수가 격신입니다.
그리고 임수가 가신이죠. 근데 청용신은 무토를 쓸 수 있죠. 그리고 신금이 그리고 간목이 무토를 극하기 때문에 사병으로 무토를 호위하죠. 임수, 경금, 간목 이런 것들이 기신에 속하죠. 이 팔자로 본다면 관은 경금을 보는데 경금은 기신이죠. 그래서 병화와 무토로 계산합니다. 년월에 병화 무토가 지금 굉장히 약하죠. 그래서 급수가 그렇게 높은 급수는 나오지 않죠. 그런 문제가 있죠. 그래서 이 지금 자평진전 원문 갑신, 임신, 을사, 무인으로 보나 갑자년생으로 보나 다 문제는 조금씩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갑자생으로 보면 월지 정관이 형이 있는데 형을 사신합, 그다음에 신자 수국 이렇게 반합국이죠. 이걸로써 해소는 분명히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월령 정관을 보호할 수 있다. 그렇죠. 어쨌든 지금 원문 갑신년으로 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을이 신월생이니까 정관격이고 무토가 투출하니 관봉 재생인데 이미 투출하여 그것은 관성의 배인이다. 무토체는 인민을 극할 우려가 있는데 다만 일주인 을목에 간격하고 있어서 그걸 할 수가 없다. 따라서 재인이 서로 장애가 되지 않는 재인 불상해라 한다. 대귀하다. 지지 인사형은 사신합을 해소되니 금월이니까요. 금월. 사신합이 작용을 하죠. 그래서 해소된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죠. 사실은. 팔자 구조론이라고 쓰는 것은 뭐냐면 글자의 위치나 배합 등으로 필요한 사항, 태극점이죠. 이런 것들을 읽는 방법이죠. 좀 복잡하긴 한데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라고 제가 적어놓은 겁니다. 먼저 천간을 보니 시상이 재이고 월간 임수가 을목을 생하여 재를 제어하니까 재를 발휘한다. 신약의 재는 기신인데 그것을 제하면 그것을 얻는 거죠. 그래서 일간도 작용력을 갖고 있는 걸로 지금 보는 겁니다. 일간도 피동적인, 수동적이죠. 작용력을, 영향을 발휘한다. 신강약이나 일간의 억부를 본다면 여기서 연간 간목은 비견인데 이것은 월간 임수를 설하는 그런 글자이기 때문에 신강약법으로는 간목은 기신 역할을 합니다. 이 원국에서 운에서 오는 건 좀 다르죠. 그래서 일단 원국의 간목을 볼 때는 여기서는 그 일간 을목을 돕는 글자는 아니다. 이런 정도 기억하시고 지지를 보는데 신사 중에 경금 정관이 있고 신금이 원신이고 왕하니까 반드시 관이 있다. 사화는 재해야 마땅하며 재가 있어야 우수한 부분을 얻는 것이고 관이 있는 것이다. 그죠? 관을 해치는 사죠, 사병. 이것을 신종, 경금 있고 임수가 있어서 이것을 재해야 또 무토가 또 투관해서 재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럴 때 경금 관을 얻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임신은 수집이고 관이 감기에서 나오니 상당히 고생할 면이고 도저히
월주를 직업궁으로 보고 뭐 이렇게 설명할 수, 이건 하여튼 뭐 그냥 생략합니다. 잡기 정관격, 고관 무보. 자, 임술 정미 무신 을목. 이 팔자를 보면 을목이 천간에 투출하고 지지에 합하여 가장 규격이 되는 듯 하지만 지지가 묘미 목국이죠. 임수 재성과 정화 인성이 둘이 서로 합의됨으로 이로 인하여 고관 무보가 무보로 논하게 되니 벼슬이 7품 이상으로 오르지 못했다. 그 어떤 귀의 그 기준은 고대 중국의 관기를 논할 때 7품으로 우리가 보면 됩니다. 7품. 그 앞에 그 주보법 계산할 때 일본에서 7품이 왜 그런지, 이게 태수의 직급이죠. 태수. 그래서 이게 기준입니다. 무토가 미월생이고 천간에 정화 을목이 투출하고 지지는 목사막국이 이루어져서 반사막국이죠. 목기가 무거우니 무거운 것을 좇아서 잡기 정관격이다. 뭐 이렇게 무거운 걸 쫓는다 그러면 주보의 치용 원리와도 뭐 큰 차이는 없죠. 그런데 주보에서는 거기에다가 반드시 청하게 할 수 있는 글자를 구비하고 있는가를 보는 건데 여기서 지금 그런 단계는 아니죠. 정관격에 배인하는데 재를 보아서 성격하는데 아쉬운 것은 임수 재가 인성 정화 합한다. 관성이 이미 생하는 원두가 없어지게 되고 인수가 없어지게 되죠. 호의가 없으니 고관 무보라 관기가 크지 못하며 7품을 넘지 못한다. 정관격 중에서 재나 인성을 가지고 있는 자는 격국이 높다. 설상공은 정관월이고 재인이 서로 자기가 아니어서 대귀한다. 인사신 사명과 격국은 무관하다. 해소가 된다 이거죠. 이 잡기 정관 명주는 본래 겁재월이고 재인이 서로 자기가 되니 귀하지 못하다. 주보를 보면 정화가 투과해서 정화는 합류를 합니다. 그래서 격신은 간목, 용신은 임수, 임수도 마찬가지 합류입니다. 그 다음에 청용신은 정화 이렇게 취하고요. 그런데 가신 을목이 투관해 있습니다. 진신, 간목은 묘미 합국으로 지금 숨어 있죠. 정임합으로 합류한다고 해도 서로 영향이 감축되죠. 그리고 미술형이 돼서 사실은 목국이, 묘미 목국이 불안정하죠. 그리고 약하게 되는 겁니다. 엄밀히 말하면 묘미 목국이 성립하지 못한다. 그래서 을목만 지금 투관에 있는 것으로 봐도 됩니다. 을목은 격신을 취할 수가 없죠. 정화가 있기 때문에요. 팔자 구조론을 한번 논해보면 천간을 보면 연간 편제는 정에게 합을 당하여 없게 되니 장사는 할 수 없고 편제는 따라서 불발이다. 시간의 을목관은 저하에 유근하고 무토가 그것을 마모하는데 무토도 유근하니 관계는 있어도 매우 고생하고 크지도 않다. 일지신중에 임수 정제가 장도에 돕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그것을 돕지 않고 술이 미를 형하고 묘목이 제하는데 신이 극하니 수입은 보통 수준이다. 재성에 대한 지금 호의가 있다가 있는데 다시 그것이 제어되고 해서 원활하지 못하죠. 일간이 심각하고 임수가 희신, 재성이 희신이죠. 그런데 역할이 불발되죠. 묘목도 희신인데 기신, 신금이 견지해서 불발됩니다. 일지신금, 토.
그다음에 이것은 끓이는 거죠. 그런데 을목과 임수는 재를 지금 호유하는 거죠. 그래서 기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발휘되지 못하는 거죠. 개가 아니고 발자입니다. 발. 발이 불가. 만약 재와 인을 둘 다 쓰지 못한다면 인 하나만 쓰는 것이 재만 쓰는 것만 못하니 이는 관을 보호할 수도 있고 관을 누설할 수도 있으나 재는 관을 생하기 때문이다. 만약 관을 화하여 인을 이루고 재가 투철했다면 다시 또 매우 빼어나서 대비의 격이 된다. 재만 쓰는 것만 못하다. 인을 쓴다면 신약하다는 거고요. 재를 쓴다면 신약은 면했다는 거잖아요. 당연히 관격에 신이 튼튼한 그런 상황에서 재를 쓰는 것이 더 그 레벨이 높겠죠. 주에 보면 읽어보면 정관격에 재인이 동시에 출현한 상황은 많지 않은데 정관격에서 재의 생과 정관격이 인을 생하는 생이라는 두 종류의 성격 유형을 비교해 보면 상대적으로 말하면 인성을 단용하는 것은 재를 단용하는 것만 못한데 이것은 관봉 재세의 격국이 관격 생인에 비해서 레벨이 높다는 것이다. 왜 관생인이 레벨이 낮을까? 이는 비록 관성을 보호하여 상관의 능력에서 보호할 수 있지만 결국에는 관을 설하는 것이니 장차 관의 역량을 부족하게 만든다. 재는 그렇지 않은데 관을 살찌게 하고 커지게 하는 것이니 재생관, 관이 클수록 좋게 되는 것이다. 만약 정관격에 인성을 생출하면 관성 배인데 다시 재가 투출하면 그것도 재생관이고 관생이 나게 되어 가장 좋은 것이 대기한다. 이렇게 화는 길신의 유통을 이루어지게 한다. 여기까지는 읽어보셔도 어려움이 없는 예컨대 김장원, 을묘년, 정해월, 정미일, 경술시인데 이것은 재와 인을 함께 쓰며 관을 상하게 함이었고 실사에 섞이지 않았으니 이른바 그 기신을 제거하고 희신을 보존한 것이다. 김장원 명족. 정이 해월생이니 정관격이며 년간 을목으로 인성이 투출했다. 그래서 관성 배인으로 이미 성격이 됐다. 시에 또 재를 보니 관봉 재생도 성격에 속한다. 더욱 묘한 것은 시간 재성을 두 개의 정화가 가로막고 있어서 년의 인성을 상의할 수 없어서 이것이 위에서 말한 두 개의 양불상이로서 두 개가 서로 장애가 되지 않는다. 재인이 모두 유정하다. 아울러 정관격에 관을 깨는 상관을 보지 않으며 살이 잡하게 하여 파격함도 없다. 끓이는 것은 제거하고 기뻐하는 것은 남기는 표준 모양이다. 팔자 구조로 한번 볼까요? 천간을 보면 년간 을목은 인성으로 학력을 보는데 을목이 정화를 생해서 유정하다. 신약의 인성을 인비를 쓰는 글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을목은 묘에 저하여 유근하고 해묘미가 목구로 더더욱 유력하게 천간의 을목 인성을 지탱하니 고학력이다. 시간경은 정제인데 을목이 월에 정을 생하고 비견 일에 정을 생하며 일간 정화는 완전히 경금을 견제할 능력을 가지며 경금 좌는 술토 금으로서 또 금도 유근하고 두터우니 상당히 좋은 정당한 수입이 있다. 지지를 보면 월지 해중에
정관 임이 장되는데 원령은 원신이며 일지가 자생, 이건 자양으로 봤습니다. 자양. 신살이죠. 나붐입니다. 나붐. 그러면 뭐 년, 묘가 합하는데 해, 금이 묘를 극하여. 그러니까 경을이 합하고 있어서 이 좌하에 있는 술, 그 다음에 해, 묘, 여기에 천간 경도 붙어서 내려올 수 있게 되죠. 그래서 그게 해금입니다. 경을이 연결되니까 해묘, 해묘도 연결되는 거죠. 해가 유용하고 관이 있다. 해가 유용하기 때문에 관이 있다. 그러나 판단해 보면 관이 그렇게 크진 않다. 정에는 화천대유, 이는 광명, 이렇게 빼고요. 공문이고 정부이다. 이런 명국을 보면 지지사막국에서 합으로 얻는 국기는 천간을 지탱할 수 있어서 천간의 근으로 역할을 하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으나 지지합국이 방합국인 경우에 형성된 국기는 원국 지지에 대해서는 생교의 영향은 없다. 지지육합의 화기는 천간을 지탱하지만 육합의 화기는 원국 지지에 대해 영향을 생성하지 않는다. 형상을 조차 이해해보면 지지에서 성국을 하든 화기이든지 간에 모두 천간에서 발전하는 것이고 지지 본신에 영향을 주진 않는다. 이건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삼합 반합국의 국기는 간지를 유행하죠. 유행. 천간에 근이 되는. 그런데 주로 천간에서 발휘하고 발령한다. 다만 인접 지지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하는 건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이것을 그러면 주법법으로 한번 확인해 보죠. 격신은 간목이 되고요. 용신은 해중 임수가 됩니다. 그리고 청용신은 가신 을목을 제거하는 정화가 되겠죠. 임수는, 해중 임수는 목으로 가버리거나 목을 혼잡케 해서 그닥 좋은 역할을 하지 못하죠. 미술형이 있어서 또 임수가 극을 받을 수 있죠. 그 다음에 청용신 정화는 약하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관기를 한번 보면 임수 정관이 태극점이죠. 그런데 미술형이 있어서 토성이 극하고 있죠. 그래서 간목으로서 보호해야 됩니다. 그리고 을목이 혼잡하고 있으니까 정화로서 혼잡을 제거하는 거죠. 그런데 경금이 투간에 있어서 임수가 경금에 극하는 것을 보호하기 좀 어렵죠. 재부를 볼까요? 재부? 정제 경금이 일단 기신입니다. 그래서 임수로서 계산을 하는데 임수는 또 무토가 술토가 있기 때문에 간목을 써야 되고요. 또 다시 정화를 써야 됩니다.
이 제부에서는 경금이 기신이기 때문에 바로 1단계에서 경금의 급수를 얻을 수 있습니다. 총명암, 두뇌 이런 걸 보면 식상을 보는데 무토가 기신이죠. 간목으로 일단 계산하고 경금이 있기 때문에 임수를 또 보고 정화를 봐야 됩니다. 무토의 급수를 또 얻게 되죠. 그리고 관기 급수보다는 제부나 총명의 급수가 높은 지금 팔자 구조입니다. 그래서 머리가 좋아서 장원을 했고 그 좋은 머리로 다른 쪽에서 혹시 돈을 번다거나 성공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봐도 문제가 없이 설명할 수 있습니다. 설하고 평주를 보면 인성은 나를 생하는 것이다. 치고 해묘의 목국이 인성으로 화했다. 을목으로 간목으로 화했다. 이렇게 보는데 해묘 미술형이기 때문에 해묘만 봐도 됩니다. 해묘. 재성을 써서 인성을 좀 감축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이 지금 주의 부분에서 원문에서 말하는 인성 단용이 재성 단용보다 못하다는 설명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관월에 출생하면 본질상으로 폐인양수를 기뻐하며 소위 관이 있는데 인성이 없으면 진정한 관이 아니다. 인성은 사실은 도장이라고 해요. 도장. 관위를 나타내는 도장이죠. 직권. 김장우는 재성으로 왕한 인성을 견제하는 것이 기쁘다. 아울러 설하고 평주 부분에 인성을 상심하면 필시 신약하다거나 재성을 상심하면 필신하다는 설명은 오류이다. 그러니까 먼저 인성을 쓴다고 해서 설하고 선생은 신약하면 먼저 인성을 써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인성을 쓴다고 하는 그 자체가 신약하다고 하는 어떤 그 전제를 충족시켰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잘못된 접근이죠. 신약, 신강은 격국에서는 나중에 판단하면 됩니다. 다시 본문을 보면 상관을 만났어도 인수를 휴대하에 차고 있거나 칠살과 혼잡해도 귀하게 되는 것은 맑게 취함이 있는 것이다. 취청. 앞에 그 상관에서 말씀드렸죠. 취청. 청하게 한다. 정관격 중에는 비록 인성을 단용하는 것이 재성을 단용한 것보다는 못하지만 가령 원국 중에 일단 상관이 투출하면 격국의 고저 문제가 우선 고려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관성을 보존하고 유지할 것인가가 가장 우선적인 문제이니 즉 상관을 보면 가장 먼저 인성을 배합시켜서 우선 적을 소멸시키는 것이 올바른 길이다. 또한 가령 정관격에 살이 혼잡하면 관격을 청하지 못하게 만드니 우선은 할 일이 없이 와서 관을 혼잡하게 하는 살을 없애는 것이 중요하다. 선참국의 명을 보면 미중에 기토
정관이 천간에 투출하여 맑게 쓰이고 지지에서는 목국을 회합했으나 두 신금 인수가 그것을 해제하고 있으니 이것은 상관을 만났어도 인수를 휴대하여 차고 있는 경우이다. 기묘신미 이민신해 선참공명인데요. 이미 미월생인데 기토가 투출 잡기 정관격이다. 천간에 양신 인성이 투출해서 관생인하고 인생신한다. 이병조는 지지에서 해묘미 삼합 목국이 되어 인해합도 있고요. 숨겨진 목이 명국 중에 활약하고 있고 목은 상관로 보는 이유는 월지의 음양을 따라 미토가 여기서는 음이니까 목음 그러면 상관이 되겠죠. 정관 기토를 극할 것이다. 정관격 중에 병이 존재하니까 그 병을 제거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다. 상관이 관을 파하니 인성이 나오도록 요청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고 그것이 없다면 무슨 재생관이 하여 격부의 구조가 어떻고 논하지 못한다. 일단 성격부터 해야 되는 거죠. 다행히 천관에 두 개의 인성이 투출해서 상관이 설령 대운에서 맑게 투출해 와도 호유가 있는 관세에게는 어찌하지 못한다. 잡기 정관격이 유지되는 것이다. 상관을 만나는데 그래서 폐인하면 좋다는 것이다. 인성을 휴대하고 있으면 좋다는 것이다. 지지 목국이 개두한 글자. 여기서 말하는 해묘미 목국이 신금이 개두했죠. 극을 당할 때에 목국 불성립이 아니라 목국의 위해를 제거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구조론을 볼까요? 본명은 연간 기토와 신금 인성을 학력, 교양 등으로 보는데 일간 약하니까 인성, 희신, 그 다음에 그 인성을 돕는 관성, 여기서는 기토가 정관인데 일간이 약한데 정관이 오면 일간 더 약하게 하죠. 그런데 월간에 인수가 있어서 정관의 생을 받고 있죠. 따라서 정관은 인성을 도와서 일간을 강하게 하도록 도와주는 거기 때문에 정관이 구조론에서도 희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관과 인성을 학력, 교양 등으로 보는데 아까 설명드린 이거죠. 지금 구조론으로 봐서 정관이 단순히 신약한데 정관이면 신약하는 게 아니고 원국에서는 그 배치를 봐서 정관이 면에서 월에 있는 인성을 생하게 되면 정관이 일간의 약함을 보완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정관과 인성을 학력이나 교양 등으로 본다. 월간 신금 정의는 임수를 생하여 유정하고 그 말이죠. 연간에서 관생이 얻으면 기쁜데 따라서 고학력의 상징이다. 연간 기토는 관이고 생인하여 몸을 생하는 것으로 전화하니까 역시 유정. 이 관을 돕는 것은 좋을까 아니면 제하는 것이 좋을까? 이 관은 돕는 것도 제하는 것도 좋지 않고 자기나 보호하는 것. 돕는 거하고 보호하는 거 약간 다르죠? 그러니까 관을 돕는 인, 이 두 개만 좋다. 재는 관을 생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마땅하지 않다. 왜 그럴까요? 만약 관을 돕는다면 관을 도와주는 거 화토죠. 그것은 재성인데 재극인 하게 된다.
이때 인성이 유정하니 당연히 이미 인성이 유정하니 당연히 제하면 좋지 않다 이 말입니다. 그럼 비견이 마땅하다 하는 말은 비는 관을 말하는 것이죠. 관왕 인왕하여 바로 관인의 좋은 것을 얻고 누린다. 보호함이 마땅하다는 것은 관을 보호하는 것이 인성이다. 국중에서 인성이 등력하면 관성의 작용도 없고 체현되는 것이다. 재를 본다. 지지 인중에 병이 있고 좌하이며 일지죠, 일지. 재는 도움이 마땅한데 돕지 않는다. 이 구조로는 그 각 글자의 어떤 상황을 보는 거기 때문에 이제 신약인데 재가 어째서 그 재를 도우면 안 된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이 지금 팔자 구조에서 재성의 역할을 제대로 하려면 도와야 된다 이런 말이죠. 국중에 묘미 합하고 해는 인을 합하는데 인해 파이기도 하여 재성에 대해서는 설과 모가 있다. 즉 재운은 그다지 좋지 않다. 지금 오자가 나왔네. 다만 주의할 것은 시지의 해가 인을 설하고 인중의 병화를 깨드는 거죠. 미토를 설한다. 미중의 정화를 극하는 거죠. 해가요. 바쁘지만 신해주의 공망을 보면 갑진순중의 인묘이다. 여기에서 해를 주동자로 볼 때는 인에 대한 상해는 후사가 되어 상해는 상당히 작게 된다. 이렇게 보면 재운도 괜찮고 다만 거부는 불가능하다. 이 사례에서도 해묘미 목국은 매우 분명한데 목국의 형성으로 이 목은 지지에 대한 생계 영향을 발생하지 않으며 그렇지 않으면 설명이 일관되지 못하다. 이것은 이제 주보로 한번 점검을 해보죠. 자, 격신은 간목 식신이 됩니다. 해묘미 목국에 인해합이 있습니다. 최강이죠. 용신은 임수 비견이 됩니다. 해수가 있죠. 약간 미약하죠. 그 다음에 상용신은 가신 을목을 제거하는 신금 정인이 되죠. 지지에 약하지만 천간에서 또 신금이 하나 더 있고 신금의 인성 기토가 돕고 있죠. 그래서 전체적인 주보에서 갑임신은 그 유력한 편이죠. 구조가 좁습니다. 관기를 볼까요? 관기. 기토, 관성이 희신 역할을 하죠. 그래서 을목을 제거해주는 신금까지 같이 계산하죠. 을목을 얻는 겁니다. 재부는요, 병화가 기신이죠. 그래서 임수로서 봅니다. 임수로서 계산하고 병화를 얻는 것도 계산합니다. 자, 본기, 그러니까 여기 인중의 병화는 본기는 아니죠. 그러니까 본기를 보호하거나 본기를 제어하거나 할 때 얻는 것을 주로 계산하는데 병화는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계산하지 않죠. 이거 주의해야 됩니다. 학력은 식상을 보는데 간목이 있죠. 그리고 을목이 혼잡하니까 신금을 봅니다. 그래서 혼잡한 묘을목을 제거하는 것도 같이 계산하죠. 이 팔자를 보면 학력 급수가 제일 크고요. 그 다음에 관기, 그 다음에
제부급수가 제일 낮죠. 항력이 관규보다 크고 관규가 제부보다 크다. 이런 정도까지 읽으시면 매우 훌륭합니다. 이참정, 합살유관, 관살 혼잡의 경우 보시면 주의 부분을 보시면 지지에 예를 들어서 월이 정관이면 천간에 살이 혼잡했다. 그러면 이 경우도 혼잡이죠. 월령 정관에 또 다른 지지에 칠살이 혼잡한 경우, 이것도 관살이 불투출했다고 해도 관살 혼잡입니다. 월령 칠살에 정관이 투출한 경우, 또 월령 칠살에 타 지지에 정관이 있는 경우에는 칠살에 정관이 혼잡하여 이것도 사실은 혼잡이죠. 다만 그 관살에 칠살이 혼잡한 경우보다는 그 흉은 덜하다. 월령 정관에 칠살이 혼잡한 경우에 관살 혼잡은 제거해야 될 것이 칠살이죠. 거살 유관이 우선이고 월령 칠살에 정관이 혼잡한 것은 칠살이든 정관이든 제거하면 무방하다. 설하고 평주를 보면 상관을 만났는데 인수가 있는 것과 칠살이 섞였으나 거살 유관이 되어 사주가 맑아지는 것은 불변의 원칙이다. 선참국 사주는 앞에 선참국 사주 기묘 신미 이민 신해죠. 지지에서 목굴 온전히 이루어 정관을 상관으로 화하고 미토가 목으로 변했다 이 말이죠. 일간의 기운을 빼앗기니 인수를 용신으로 써서 상관을 제압해야 한다. 이 설하구 선생의 이 화한다는 것, 이런 것들은 좀 주의해서 봐야 됩니다. 이참정 사주는 정관인 유가 칠살인 경금의 제왕인데 을과 경이 합하여 상칸의 기세를 완화하고 있다. 이른바 갑이 노일용생을 경에게 시집보내서 흉이 길로 변했다. 이런 말이죠. 또 갑이 지지에 통근하고 자진 수국을 이루니 재성이 인성으로 변했다. 인수로서 화살이니 용신은 인수이다. 재생관 관생이 인하여 기세가 유통되니 합으로 인하여 맑아졌다. 설하구 선생이 이 자진 수국도 지금 수로 변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런 건 그냥 참고만 합니다. 선참국은 전형적인 정관 폐인의 격국이고 이참정은 정관월의 인성에 좌하고 재를 휴대하고 있다. 겁재을목으로 재성을 극제하는 것이 기쁘다. 설하고 주의 부분의 선참구 팔자를 관이 화해서 상관으로, 그러니까 인성을 써가지고 상관을 재야 된다고 하는 것은 오류다. 기토 정관이 투관에 있고 인성이 투관에 있는 거죠. 그래서 정관이 월지에서 투관하고, 그래 정관격이고, 잡기가 본기가 투관해서 잡기 정관격이고 인성을 휴대하고 있는 거죠. 이참정은 인성에 상신이 있다는 건 정관에 살이 혼잡됐으니까 혼잡 제거 후에
간은 재가 있고 지지에 인성이 있으니까 서로 장애가 없다. 이런 정도 읽으면 되는 겁니다. 관살 혼잡을 제거하는 거죠. 이참정 사주를 주법법으로 보면 격신은 자개수, 용신은 유신금, 청용신은 자진수국의 임수를 제거하는 무토, 그 다음에 경금이 있기 때문에 경금을 제거하는 병화, 이런 정도가 되겠죠. 을경합이 있는데 을경합은 경은 합거되고 을은 합류됩니다. 관을 볼 때는 태극점이 유신금이죠. 유신금 관성이 태극점인데 경금이 있기 때문에 병화를 씁니다. 근데 병화가 인중에 있죠. 근데 본기가 아니죠. 그래서 해당 급수만 계산하죠. 경금 제거해서 얻는 경금까지 는 계산하지 않죠. 만약에 병화가 본기로서 경금을 제하면 제에서 얻는 경금도 얻어지는 걸로 계산합니다. 그런데 을목이 합거에서 경을 얻고 있죠. 이 경우에는 계산해 줍니다. 부를 볼 때는 재성 무토가 희신이죠. 그리고 무토를 보호하는 병화. 간목도 여기서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두뇌를 볼 때는 식상 중에 병화가 태극점이고 병화를 보호하는 자진수국의 임수로부터 보호하는 무토, 그리고 수국의 임수를 제거하기 때문에 임수를 얻는 거죠. 이렇게 본다면 관이 제일 급수가 높고 그 다음에 두뇌가 그 다음에 부가 제일 마지막이죠. 뭐 그렇게 많이 차이는 안 나는데요. 조금 차이 나지만 구태여 순서를 가린다면 이렇게 됩니다. 이게 지금 거류섭외죠. 거류섭외. 관살 혼잡은 그 거관 유살 그다음에 거살 유관이든 그 제거하고 남기는 것들이 적절해야만 한다. 그 거류섭외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관격이 이루어지는 그런 유형 중에 하나죠. 정관격에 상관이 투출해서 인수를 쓰는 경우에 또한 재성을 만나는 것을 꺼리니 재성이 인수를 제거할 수 있어서 정관을 생하지 못하고 다만 그것으로 상관을 보호하기 때문이다. 정관격에서 상관이 투출하면 파격인데 인수로서 상관을 제하면 구응이 있어서 다시 성격이 되죠. 그런데 다시 재성이 와서 그것을 인수를 제거하면 파격이 되는 건 당연합니다. 밑에 생각할 거리를 제가 정리해 놓은 건데 읽어보시면 이해가 됩니다. 지금 정관격에 인수가 상관을 제거해서 구응하는 경우에 재가 온다면 쟤는 인수를 파하지 않고 정관을 돕는 것이 아닌가, 이런 걸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가를 설명을 해놓은 겁니다. 쟤는 식상이
자신의 원천이죠. 원천. 식상이 모친 원천입니다. 그래서 쟤는 정관을 생각하는 것보다 식상을 보호하는 것이 우선 자연, 그러니까 고유의 어떤 특성이죠. 그래서 식상이 이 원국에 있으면 재가 온다고 해도 식상을 보호하려고 한다. 그래서 식상을 보호하려고 하다 보니까 식상을 괴롭히고 있는 인성을 극하는 것이지, 제가 관성을 생해서 재생관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 지금 그 말입니다. 그러나 정관격에 인성이 있는데 또 재성을 만나는데 도리어 대귀하는 경우도 있다. 예컨대 범태부의 명을 보면 그렇다. 지지에 상관 금국을 회합하고 병정 인성이 그것을 해제하는데 재성 임수가 투출해서 인성을 극하니 어찌 파격이 아니겠는가. 그런데 병정이 함께 투출한 경우에는 하나만 써도 병정이 인수인데요. 하나만 써도 넉넉하지만 정으로는 임을 합하여 재가 제거되고, 정관격의 인수 희신을 파괴하는 재성이 오지만 재와 인이 합해버리면 정인 편이 같이 있는 경우죠. 인성 하나만 남기고 재는 또 제거되니까 그 나머지 남아있는 인성으로 상관을 제압해서 정관도 맑아지고 혼잡해서 무정했던 것이 유정해진 것이다. 정축, 이민, 기사, 병인. 정화도 인성, 병화도 인성, 그 다음에 임수가 재성이죠. 그런데 정임합으로 해서 지금 임수가 병화를 극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주보로 보면 격신은 병화, 용신은 간목, 청용신은 정화를 제거하는 기토. 관을 볼 때는 태극점이 간목, 정관이 있기 때문에 간목과 경금으로부터 간목을 보호하는 병화, 이게 관귀죠. 그 다음에 부를 볼 때는 임수가 기신인데 재성이 기신이죠. 재성을 제거하는 간목을 보고 다시 병화를 보는 거죠. 그리고 임수를 투관했기 때문에 임수 급수를 얻어서 계산한 겁니다. 총명함을 볼 때는 식상이기 때문에, 식상이죠, 식상. 근데 경금이 기신이죠. 그래서 경금을 제거하는 병화, 그리고 병화를 호위하는 간목, 그 다음에 병화를 혼잡하는 기토까지, 정화를 제거하는 기토까지 다 계산합니다. 그래서 경금 급수도 얻고 정화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총명함, 두뇌가 가장 급수가 높을 것이고, 그 다음에 재부가 두 번째고 관기가 제일 마지막입니다. 물론 태부 정도 되면
세 가지 중에 별 차이는 없겠지만 그래도 미세하게 이렇게 나눌 수 있다. 구조론을 보면 뭐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정근이라고 지금 나오는데 정근. 또 설명을 드렸죠. 정근과 편근이 있죠. 정근은 계절 플러스 고월, 간목 같으면 춘월, 인묘진, 그 다음에 고월, 미월, 이게 정근이고, 인성월, 해월과 자월이 편근이다. 금의 경우에, 경금의 경우에 조금 주의해야 될 게, 정근은 당연히 신, 유, 술, 플러스 축, 고월이죠. 편근은요? 편근은 인성월, 토월이죠. 나머지 술축 뺀 미진, 플러스 사월입니다. 사월도 편근에 된다. 장생이죠, 장생. 그냥 우리가 일반적인 지금 구조론으로 논할 때는 여기서 보시면 설명한 내용대로 보시면 된다. 인성의 희용 및 등력 여부, 학력 고저 판단. 재관의 역할이 좋다 그러면 뭐 여기서 지금 지지에서 재관, 왜 관을 간 것인지 나오죠. 지금 인축이 암합했다는 말이 나오는데, 인축, 이건 갑기암합이죠. 지지 재관은 기신 역할을 하는데 재화해야 됩니다. 그래서 암합으로 금으로써 제거하면 그걸 얻는 거죠. 설하고 선생의 말은 읽어보고요. 주의 부분도 뭐 보시면 됩니다. 설하고 선생의 문제점이 좀 있다. 관격에서 상관이 투출했는데 인성을 이용해서 그걸 제압하는 자는 죄를 보는 것을 꺼리는 거 당연하죠. 변치 않는 원칙이다. 예외도 없다. 범태우 명주는 관격인데 죄로서 인성을 제하여, 이게 정임합이죠. 임수가 죄고 인성이 정화죠. 그러니까 상관과는 무관하다. 금 상관. 금이 목을 극화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지금 목은 관인데 그가 무관하죠. 간단하게 우리 보려면 범태부 사주 같은 경우도 보려면 간합 후에 남은 글자가 선신이면 최소한 파격은 면한다. 병화, 정인이 남죠. 우리 글자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